지금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굉장히 좀 중요해. 그래서 이거 녹화를 좀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애들은 시험 기간 중이니까 잘 듣고. 근데 작품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주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다음에 지금 요 본문이 이 본문이 너한테 맞는 본문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요 사실 뭐 이 본문에 중요한 건 없어. 그냥 뭐 과정인데 과정이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어 한번 쭉 보면서 한 챕터씩 보면서 정리해 보자. 9번은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서 있는 것이 무의미함을 새삼스럽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9번은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보기에서 네. 자 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다닌 거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뭐 목적이 없는 자기가 그냥 발걸음 인도한 대로 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9번은 그 사나이에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9번이 이렇게 대낮에서 조금의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해주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그러니까 일제강점이라는 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총독부 병원 시대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지 모른다. 뭐 왼쪽 4, 오른쪽 뭐 3, 뭐 이런 식으로. 9번은 2주일간 열병을 앓는 끝에 갑자기 새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물 가져와 그 위에 용서 없는 무수한 맹점을 찾아냈었다. 그래도 9번은 약간의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 2번 횡단하여 화신상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백화점이죠.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의식 흐름 기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사건과 개연성 전혀 없는 거예요.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와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난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인가 안전지대에 서서 자기 두 손으로 이제 뭐 이게 발가는 대로가 이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제 소설가 구보 씨의 일반적인 소설과 구성 방식 차이가 있다. 구보는 집, 서울, 거리, 전차, 전차안, 집, 서울거리, 전차안, 다방, 경성역, 대합실, 다방, 서울거리, 술집, 집에서 집을 하죠. 이렇게 공간을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여러형 구성이라고 한다. 특히 9번은 집을 나섰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구성. 집에서 집을 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의 발전도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발전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인과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보의 의식 흐름, 중요합니다. 의식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건 전개 방식 보겠습니다. 집에서 서울거리, 전차안, 다방, 경성역 대합실, 다방, 서울거리 술집, 그죠? 그래서 발단, 전개, 위결정 이런 소설 일반적 구성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자기 삶의 여정을 의식 흐름 기법으로 낸 거죠. 인과관계 없고 단편 의식을 보여준다. 여러형 구성, 원점 회귀형 구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지팡이에요. 다른 한 손에 공책, 소설가니까 물론 9번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을 알 수 없다. 그들의 행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9번은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이제 자기의 고독한 정서를 얘기하고 있죠. 구보의 움직임은 움직이는 전차를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자, 소제목의 효과인데 내용 전환이야. 내용 전환 알려주는 내용이죠. 전체 9번은 우선 제자를 찾지 못한다. 자, 찾지 못한 현지형 소설이죠. 자기의 자리가 없는, 자기의 위치가 없는, 자기의 지금 삶과 연결돼 있죠.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한다. 그죠? 9번은 차장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타야 할 것인가? 목적이 없는 거죠.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 이제 차는 동대문 돌아 경성노정 앞으로. 이거 지하철 아니에요. 그냥 전차, 옛날에 지상으로 된 전차예요. 동대문 돌아 경성노정 앞으로 해서 9번은 차장대 운전대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 대인 창을 본다. 전차가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장춘단으로 청량리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9번은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것은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9번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에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에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이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누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9번은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른다. 그죠? 고독. 이제 무기력한 일생을 보낸 구보죠. 요 부분이 뭐 기출에 나올 수도 있고.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에 왔다. 9번은 단장을 왼팔에 걸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 5입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을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에 돌아갔다. 9번은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에 5입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다. 대정 12년, 11년, 8년, 12년. 네. 일제강점기죠. 9번은 그 숫자에 어떤 한계의 의미를 찾으려 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이 아니었을 것이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 가십니까? 9번은 전차가 향하여 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 이제 이거 다음에 보고. 그러나 자, 여기서 서울 구보시의 일일의 주인공 구보는 박태원의 호입니다. 예, 박태원 호 구보. 자, 구보는 당시 박태원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있죠. 구보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며 신경쇠약증의 시력, 청력이 이상이 있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삶,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없는 것이었으며 뚜렷한 목적이 의식이 없습니다. 항상 단장, 지팡이, 노트를 들고 다닙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거기에는 방향성이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구보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는 차창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는 사람, 목적 의식이 없죠. 무기력한 지식인이죠. 한 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에 내어다 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 차세가 좀 더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한계에 이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깨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할지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고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그분은 여자와 시선을 마주칠 것 겁하여 소심하지 얼토당토 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에서 안으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 불어드는 바람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휘꾼들이 그 모양이 없다. 모양이 맥없다. 힘없다. 뭐 생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여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예, 이제 고독이 심화되죠, 여기가. 고독이 더 심화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 경선력을 본다. 그곳에 마땅한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이제 경성이 사람을 들고 나니까 항구라 그랬죠.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게든 좋다. 다만 구보의 고독은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이제 군중 속에도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예, 더 고독한 거야. 예, 사람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롭죠.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 인간 본래의 온정, 예,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죠. 인간의 정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 예. 그러니까 뭐야? 경성역에서 불신을 본 거죠. 불신, 정의 없음, 고독 이런 걸 본 거죠. 9번 한 구석에 서서 그들 앞에 앉아 노파를 본다. 연민을 느끼는 거죠. 그는 네 집에 드난 살다가 이제 늙고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너는 가지 못하는 시골 딸내집이라도 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이미 굳어버린 자, 또 봅시다. 그러다 경성에 갑니다. 그것을 고독을 해소하고자 하죠. 하지만 군중 속에 더한 고독을 느낀다. 거기 노파를 보고 연민을 느낀다. 구보의 큰 특징 중에 1930년대 일제강점 조선의 서울거리 풍물과 사랑 모습을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태를 바라본 구보의 관찰이 1930년 조선의 모습을 잘 표현되어 있다. 예. 구보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뭐냐면 반영론적, 그죠? 반영론적 시점에서 나올 수 있죠. 그 시대 반영을 잘하고 있다.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 소설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속 이미 그들은 그의 안면 근육이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도 가지고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중년의 시골 신사 비판 대상이에요. 세모 비판 대상. 그의 시골소 조그마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다 추론이에. 그의 점포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씌우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레 차에 오를 게다. 9번은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가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꺼리끼는 거죠. 그 노파를.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 주머니 속에 간수하는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9번은 그의 얼굴에 이제 부종을 발견하고 어떤 붓기죠, 붓기.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끝번으로 9번 자기 자신의 이제 만성 위 확정, 그러니까 뭐늘 겪는 어떤 그런 그 뭐죠, 속병을 얘기하죠.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사람은 붓는 얼굴을 보고 자기도 그런 병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지식인의 경성 시민의 이제 육체적 정신적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병과 뭐 장염과 이런 것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가 전경부, 강범한, 팽융, 돌출한 앙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시병, 뭐 부종과 연결되나 봐. 이런 뭐 반성의학적 이런 것이 도시인들의 경성시민의 어떤 병들이래요. 그다음에 그것이 누구에나 결국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좌석에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 칸통 떨어져 있던 아이의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 꺼내서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이제 그릇에서 떠는 복숭아 굴러 병자 발 앞에 왔을 때 얘는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그러니까 병자를 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9번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던 캡을 쓰는 린네즈 즈멜이 양복 입은 사나이에 그 온갖 사람의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9번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개철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 모시 두루미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9번은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강 구로코엔 틀림없다. 당시 이제 금강, 돈, 황금 만능주의 얘기하고 있죠. 9번은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나 인물들은 이곳저곳에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 물질 만능주의죠. 저도 모르는 사람 9번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입니다. 쉼표를 작게 사용한 건 뭐예요? 인물의 내면의식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 좀 더 질실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 시내 산재 무수한 강무소, 이제 그 탄광으로 가는 그런 사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원, 수수료 10원, 지도세 18전 이런 식으로 황금 만능주의라는 얘기죠. 자, 중년의 시골로 신사가 노파의 거리를 들은 모습을 보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조선의 근대화 되면서 한금강 열풍이 불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물질 만능주의 허덕거리는 천박한 인물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그보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무기력한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뭐예요? 어떤 지식인의 소시민의 한계 이런 얘기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식민지 지식인의 구보의 혀를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일제강점화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서 지도 18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하는 거죠. 추론으로 등록된 광구.
조선의 전국도 칠할, 시시각각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본은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은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이 구보를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강열은 오히려 총도부 청사 동측 최고층 황금에 대한 열기죠. 강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들어서 등록하니까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럽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이 든 손으로 그대에게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 9번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의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나이 주머니에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의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했다.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그 사나이는 앞장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온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훌끗 보기에도 한 사나이 애인이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죠. 새삼스레 그 천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한금강으로 나서는 때다. 예,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의자애가 가장 자신 있게 앉아 의자애가 가장 자신 있게 앉아 그는 주문을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르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한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자. 음료 칼빛을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을 맞지 않는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점에서 찻집 같아요.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 그때그때 기분을 표현하고 있을 게다. 구보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나이,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런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한다. 네. 자, 표현상 특징. 의식 흐름 기법이죠. 의식 흐름 기법. 의식 흐름 기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시간 순서와 논리 무시한 채 구보의 내면 의식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된다. 현재 과거와 교차되어 전개하고 있다. 그죠?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하죠. 옛날 얘기도 하고. 비일상적 표현, 심표 잦은 사용, 약 처방전의 숫자 삽입, 콜라주 기법, 화자의 크기의 변화, 첫 어조를 소제목으로 처리, 그다음에 콜라주 기법, 신문 스크랩, 극장, 포스터 광고, 메시지, 상업, 출납부, 동상, 좌대, 색임, 문안 따위 작품물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기법. 이야기를 해체하여 그중 몇몇 순간만 포착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약 처방전을 그대로 제시한 소설에서 표현한 상황이 더욱 현장화이고 사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구보라는 것 때문에 구보의 시선이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유사한 효과를 주고 있다. 만연체다. 문장 만연체는 뭐죠? 그냥 정론제자 그냥 수필처럼 썼다 이런 얘기예요. 마인드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문제 나왔죠. 서술상 특징을 적절치 않은 것은 주인공의 내면 의식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 특정 인물의 시각에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 초점은 주체, 보는 자, 분리된 자, 3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뭐 현재형도 나왔죠. 그러나 틀린 거는 답은 4번이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객관적이지 않죠. 자기 얘기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관점의 감성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의식 흐름 기법. 은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프랑스 다다이즘이라는데 인간의 의식을 조각조각 분리하지 않고 마치 강물 흐르듯 연속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 같은 내부적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9번의 이동 경로와 다양한 사고에 필연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맞죠? 심표 잦은 사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9번의 내면 세계 맞죠? 9번의 내면 의식의 사건의 순서와 서사적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아니죠? 3번이 답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 고생했고 시험 잘 보고 마무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면 될 것 같아. 질문 있나? 뭐 문자로밖에 못 하니까. 그래. 오늘도 수고했고 파이팅. 공부 열심히 해.